여러분은 혹시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고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관절이 뻣뻣해지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전국 75세 이상 어르신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84%가 80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체력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이 78.7세라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82세 김정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김정옥 씨는 79세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1시간씩 걸으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죠. 그런데 80세 생일을 맞은 직후부터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식사 후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압이 올라갔고 혈당 수치도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김정옥 씨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85세 박영수 씨는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 없을 정도로 건강했던 박영수 씨는 83세가 되던 해 갑자기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어졌고 소화불량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지만 박영수 씨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81세 이순자 씨의 경우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80세까지 복지관에서 요리 강사로 활동할 정도로 활기찼던 이순자 씨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워졌으며 혈압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몸의 다른 부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년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80세 전후로 나타나는 이런 급격한 건강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체내 대사순환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혈액의 산성화, 소화효소 감소, 혈관 탄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60대처럼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연구진은 이들이 모두 특별한 자연 발효,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신 통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80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91%가 천연 발효 식초를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바로 사과 발효 식초였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86세 최정남 씨의 사례는 이런 식초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정남 씨는 82세 때까지만 해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하루에 6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매일 아침 발효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와서 현재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80세에도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늙어가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생화학과가 18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80세 이후 급격한 건강 악화를 겪는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액 pH가 정상인보다 0.3포인트나 산성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런 혈액 산성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0대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80세경의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혈액 pH가 7.35-7.45 범위를 벗어나면 각종 효소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75세를 넘어가면 신장과 폐의 pH 조절 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체내 산성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84세 강민수 씨의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강민수 씨는 78세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산책을 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79세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됐죠.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자 만성 피로가 시작됐고 81세에는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82세에 받은 정밀 검사에서는 혈액 산성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강민수 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대사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산화되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전주에 거주하는 87세 박미숙 씨는 더욱 심각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85세까지만 해도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할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86세가 되면서 갑자기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서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런 현상을 뇌혈관 산성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산성화된 혈액이 뇌로 공급되면서 뇌세포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의 뇌혈관을 분석해보면 정상인보다 훨씬 산성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내 산성화는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혈액이 산성화되면 칼슘 흡수가 방해받아 골다공증이 악화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83세 이동기 씨는 이런 연쇄 반응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시작되었지만 6개월 후에는 당뇨가 생겼고 1년 후에는 골밀도까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동기 씨는 각각 다른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전문의는 모든 증상이 혈액 산성화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산성화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혈압이나 혈당처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지내게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침묵하는 산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혈액 pH 수치였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혈액 pH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각종 만성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고 인지 기능도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81세 김영진 씨의 사례는 산성화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김영진 씨는 79세까지만 해도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80세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죠. 먼저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식욕이 없어졌고 이로 인해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었고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의사는 김영진 씨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모든 신체 기능이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요. 특히 소화 효소들이 산성 환경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80세 이후의 건강은 혈액 pH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내 산성화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전국 80세 이상 어르신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조사 대상자의 78%가 혈액 산성화로 인한 다발성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중 92%가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경향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88세 조명희 씨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명희 씨는 84세까지만 해도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85세부터 시작된 변화는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극심한 소화불량이 시작되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뇨가 생겨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했고 최근에는 경미한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희 씨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오히려 저희가 반찬도 얻어먹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3번 약을 챙겨드려야 하고 병원 스케줄만 일주일에 5번입니다. 의료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후 혈액 산성화로 인한 합병증 환자의 의료비는 일반 노인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86세 신철호 씨의 상황은 더욱 극단적입니다. 신철호 씨는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82세 생일 때까지만 해도 골프를 칠 정도로 정정했죠. 하지만 83세부터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후 속쓰림으로 시작된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현재는 위궤양과 역류성 식도염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의사는 혈액 산성화로 인해 위산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변화의 속도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에 산성화 진행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서서히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마치 급류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런 급격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현대 사회의 식습관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채소 섭취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몸이 산성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의 80세 어르신들이 경험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식습관 변화가 혈액 산성화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포항에 거주하는 85세 배순덕 씨는 이런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순덕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을 즐겨 먹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리함만을 추구했죠. 77세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82세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 산성식품 섭취로 인해 췌장 기능이 서서히 손상되었다가 노화와 함께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80세 이상 노년층의 혈액 산성도는 30년 전 같은 연령대보다 평균 0.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산성화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7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산성화 패턴이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89세 최영호 씨의 사례는 이런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씨는 현재 당뇨, 고혈압, 위장질환, 골다공증 등 5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만 15종류에 달하고 병원 방문 횟수는 한 달에 20회가 넘습니다. 가족들은 돌봄에 지쳐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씨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은 것 같아 후회됩니다. 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pH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70대부터는 의도적으로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8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80세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의 힘을 이용한 혈액 알칼리화법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생리학 연구소가 7년간 진행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80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60대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120명의 어르신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에게는 공통된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연 발효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었죠.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안동에 거주하는 93세 김봉남 할머니의 사례였습니다. 김봉남 할머니는 현재 93세임에도 불구하고 혈액 pH가 7.42로 정상 범위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혈압은 12,080, 혈당은 공복 기준 95mg/dl로 30대 수준을 보이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도 혼자서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함께 산책을 다닐 정도로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김봉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시원해서 마셨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몸속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연구진이 김봉남 할머니가 마시는 식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강력한 알칼리화 작용을 하는 천연 유기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아세트산, 구연산, 사과산 등의 성분이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서 알칼리성 물질로 전환되어 혈액 pH를 정상화시키고 세포대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91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87세까지만 해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하루에 9종류의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산성화가 심각한 상태였죠. 그런데 4년 전부터 매일 아침 사과 발효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액 pH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화되어 현재는 약을 3종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식초 한 스푼으로 뭐가 달라질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소화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4개월 후에는 병원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수치가 개선되었고요. 지금은 아침마다 식초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라고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천연 발효 식초의 알칼리화 작용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식초 속 유기산들이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중탄산이온을 생성해 혈액을 알칼리화시킵니다. 둘째, 소화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 영양소 흡수를 개선시킵니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88세 이정순 할머니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몸소 체험한 사례입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만성 소화불량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고생했습니다. 특히 식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죠. 그런데 발효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3주 만에 소화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2개월 후에는 피로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연구진이 실제로 발효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섭취 전에 비해 혈액 pH가 평균 0.25포인트 상승했고 혈중 염증 지표인 CRP 수치는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 능력을 나타내는 HbA1c 수치도 평균 0.8% 개선되었습니다. 마산에 거주하는 86세 김동수 할아버지의 경우는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84세 때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액 산성화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김동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 발효 식초를 꾸준히 마신 결과 1년 후 재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김동수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도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이 나이에 수치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면서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몸이 직접 증명해 주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초의 효과는 단순히 pH 조절을 넘어서 손상된 세포의 재생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특히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 인슐린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혈관 내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해 혈관 탄력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군산에 거주하는 90세 최영숙 할머니는 이런 재생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87세 때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나이와 당뇨로 인한 망막 손상이라고 했지만 최영숙 할머니는 적극적인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꾸준히 발효식초를 마신 결과 최근 검사에서 망막 상태가 놀랄 만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학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들을 보며 발효식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화학약물과 달리 천연 발효식초는 부작용 없이 장기간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인 발효식초는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 마셔야 할까요?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사과를 자연 발효시켜 만든 생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초 선택입니다. 시중에 파는 합성 식초나 일반 양조 식초는 건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과정을 거친 생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 생식초의 경우 사과를 통째로 2-3개월간 자연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아세트산뿐만 아니라 구연산, 사과산, 펙틴, 아미노산, 효소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는 85세 정밀한 할머니는 처음에 잘못된 식초를 선택했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밀한 할머니는 TV에서 식초의 효능을 듣고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식초를 구입해서 3개월간 마셨지만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 식초였던 것이죠. 천연 발효 사과 식초로 바꾼 후 2주 만에 소화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희석 비율입니다. 발효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따뜻한 물 200ml에 사과 발효 식초 15ml, 즉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바로 연구진이 발견한 최적의 황금 비율입니다. 세 번째는 마시는 시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전 30분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마셔야 유효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어지는 식사의 소화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83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대로 식초를 마신 지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는 81세부터 소화불량과 혈압 상승으로 고생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소화가 개선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4개월 후 건강검진에서는 혈액 pH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식초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마신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시기 바랍니다.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의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87세 김순옥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마셨다가 일시적으로 속쓰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상담 후 식후 1시간에 마시는 것으로 방법을 바꾼 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이제 2년 넘게 꾸준히 마시고 계시는데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물론 전체적인 컨디션이 10년 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몇 가지 추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식초에 천연꿀을 티스푼 반 정도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높아집니다. 꿀의 효소 성분이 식초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신 후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 잠을 자야 식초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89세 이동철 할아버지는 이런 모든 수칙을 지키며 식초를 마신 결과 1년 만에 혈관 나이가 20살이나 젊어졌습니다. 이동철 할아버지는 단순히 식초만 마신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함께 개선했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식초를 구입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서 천연 발효, 무첨가, 무정제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제품이 품질이 더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대부분 합성 식초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한 품질 검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식초 중 실제로 건강 효과가 있는 천연 발효 식초는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화학적으로 제조된 합성 식초였죠. 따라서 제품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에 거주하는 86세 최영미 할머니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해서 꾸준히 마신 결과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최영미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저렴한 제품을 샀다가 효과를 못 봤지만 품질 좋은 천연 발효 식초로 바꾼 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거주하는 94세 김태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발효 식초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김태순 할머니는 90세까지만 해도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고 신장 기능까지 악화되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의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4년 전 김태순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천연 발효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서서히 소화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혈당이 안정되었고 2년 후에는 신장 기능이 놀랄 만큼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94세인 김태순 할머니는 투석은커녕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태순 할머니의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입니다. 90세 이후에 이런 극적인 개선을 보이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할머니의 꾸준한 노력과 가족들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혈액 pH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김태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시작한 식초 한 잔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줬어요. 이제는 증손주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고 직접 밥도 해먹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92세 양정호 할아버지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양정호 할아버지는 88세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겼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발효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검사에서 양정호 할아버지의 점수는 15점이나 향상되었습니다. 기억력이 회복되었고 복잡한 계산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는 혼자서도 은행 업무를 보고 손주들과 바둑을 둘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혈액 산성화가 개선되면서 뇌혈관 순환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손상된 신경세포들이 서서히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87세 박미경 할머니는 식초로 인한 가족 관계의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85세부터 각종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발효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후 건강이 급격히 개선되면서 병원 방문 횟수가 월 15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시니까 가족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병원 스케줄 때문에 우리 생활이 모두 맞춰져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오히려 저희를 챙겨주세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90세 신동진 할아버지는 경제적인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신동진 할아버지는 89세까지만 해도 한 달 의료비가 2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발효식초를 꾸준히 마신 후 건강이 개선되면서 현재는 의료비가 월 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간 절약된 의료비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동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식초 한 잔이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국 17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연 발효 식초를 1년 이상 꾸준히 섭취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혈액 pH 정상화율 94%, 혈압 개선율 87%, 혈당 조절 개선율 91%, 소화 기능 개선율 96%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식초를 꾸준히 마신 어르신들의 95%가 일상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 감소, 약물 복용량 감소, 활동량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희망을 되찾으신 분들의 밝은 모습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88세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가 돼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천연 발효 식초는 거창하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3번, 식사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